오늘 민주노총이 대의원 대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노사가 만나 대화하고 타협하지 않은 자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컸던 만큼 오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 있어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던 민주노총이 과연 테이블에 앉을지, 또 그렇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예고될지 주목되고 있죠. 하지만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여전히 투쟁의 목소리가 높아서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려대 노동연구소 김성희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민주노총의 의사결정 과정 방식이 좀 궁금한데요. 오늘 대의원 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죠? 예, 대의원 대회가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래요? 조합원 총회가 있는데 그때 총회는 직선제로 위원장을 선출할 때만 하고요. 주요한 의사결정은 오늘 한 1,300명이 이제 정족수인데요. 네. 조합원 500명당 한 명인데 조합원이 한 7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네. 대의원이 1,000명이었다가 작년 10월까지 1,000명이었는데 1,300명으로 조합원 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건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거는 조합원 맹비를 민주노총에 내는 맹비를 냈냐 안 냈냐에 따라 대의원 자격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민주노총이 98년 IMF 때 정례예고 파견제 도입할 때 거수기 노릇을 했다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 참여를 안 했었었죠. 네. 그래서 경제사회 노동위로 바뀐 다음에 작년에도 참여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다가 무산됐었다가 네. 이번에 이르렀는데요. 16개 산별위원장이 있는데 민주노총 산하에 8개 위원장이 조건부 참여를 촉구하는 그런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과 달리 참여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조건부 참여를 둘러싸고 표결까지 갈 가능성은 높다. 이번에는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직 위원장인 담병호 위원장, 권영길 위원장 이런 분들이 대의원대에 꼭 참석해달라는 촉구하는 그런 회견도 하셨는데요. 네. 그런 거 보면 이번엔 더 이상 무산시키지 말고 표결까지는 하지 않을까. 그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져서 시간이 오래 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있지만 오늘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는 순간은 참여하는 것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강경파, 온건파의 대결 구도도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노총이 그럼 테이블에 딱 앉지 못하는 예. 이유는 저희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이제까지 사회적 대화의 역사가 노동을 압박하는 그런 거수기 노릇을 했다. 이번에도 답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정부 여당의 입장은 명확한 상태에서 네. 그 결과를 추인하는 데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은 계속 무용론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히 노동 존중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그 비판도 굉장히 높은 실정이지만 참여해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입장과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거수기 노릇을 한다라는 입장 사이에 치열한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양대노총 위원장을 초대했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참여를 독려했다고 하던데 이야기가 좀 잘 됐을까요? 예, 서로 주요한 쟁점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최저임금 네. 문제, 탄력적 시간제 문제, ILO 기본 협약 문제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제기를 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은 경제사회 노동이라는 판이 열려 있으니 네. 들어와서 대화하면서 이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정해진 것만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어서 대화를 참여하는 것이 이런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길이냐에 대해서는 민주노총도 확신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지금요, 국제노동기구인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놓고 한국노총까지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나선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노동계 주장은 이런 겁니다. ILO 비준 협약을 구실로 노동계에 불리한 비준을 하려고 한다는 건데, 일단 지금 비준을 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예, ILO의 가장 중요한 협약 중에 87호, 98호 협약이 있는데요. 네. 결사의 자유 협약과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에 대한 사항입니다. 네. 두 협약을 비준화하지 않은 OECD 국가는 미국하고 한국뿐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노동 후진국이다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던 대표적인 조항이고, 우리나라가 노동학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거론되는 핵심적인 사안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공무원과 교원 노조가 이 조항에 적용이 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또 깔려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노동계를 보는 여론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동계가 의심하는 부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는 부분이 또 불만스럽거든요. 예, 대화 이제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이유는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 또 그것도 욕 먹지 않겠습니까? 이제 항노총까지 이제 잠시 중단한 이유는 뭐냐면 공익위원안을 냈다고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이제 경사노위라는 것은 노사 대화니까 사용자 입장들을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수정하는 안을 좀 제출을 했고, 또 여당에서는 이미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데 경사노위 통과돼서도 이제 국회에 가서 법안 비준이 돼야 되는데 통과돼야 되는데 여당 안이 약간 후퇴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통과되려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또 회절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인 고민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대화를 하면서 이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겠다라는 게 참여파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주장이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사 오늘 대의원 대회에서 민주노총이 참여가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주변 환경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다면 이거 경사노위 불안해서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사회적 워낙 뿌리 깊은 불신들이 서로 있는 터라 예, 드리는 질문이에요. 사회적 대화가 이제 노사 불신의 풍토 속에서 사실 쉽게 자리 잡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민주노총 참여파들도 조건부 참여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와 탄력제 문제 계약을 하면 바로 탈퇴하겠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달고 시작하는 것이라 참여하더라도 난항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해결책이 뾰족한 요소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성희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